오태우래 시사본부. 문재인 정부가 말로는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붙였지만 사실 성장 정책은 없다. 어제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발언입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과 함께 현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 또 당 내부 분위기 전반적인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보수정당 재건이란 특명 안고 지난 7월부터 활동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소회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좀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그것도 네. 힘들고, 그렇습니다. 예. 예. 2달 정도 제1야당을 이끌어 보시니까 어떤 예. 부분이 가장 힘드십니까? 당내에서 힘든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 밖에서 힘든 것도 있는데, 제일 힘든 것은 말하자면 일종의 뭐라 그럴까, 빨리 뭘 좀 안 내놓느냐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 그 다음에 왜 사람부터 어떻게 좀 정리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압박. 예. 오히려 제가 이제 제 일정대로 가는 것이 힘든 것보다도 그런 그 압박이 더 힘이 듭니다. 예. 그동안 그 말씀이에요. 그동안 보여준 게 별로 없는 것 같다. 사람 왜 바꾸지 않느냐. 이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이제 제가 그러죠. 사람 바꾸는 것도 중요하죠. 언젠가는 또 바꾸기도 하겠고. 그러나 순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영국의 노동당이 완전히 가라앉았을 때 결국 그 노동당을 일어서게 한 것은 토니 블레어의 제3의 길이었고 예. 그다음에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에 미국 공화당이 역사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할 정도로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었는데 그때도 그 당을 살린 것이 결국 그 레이가나믹스라는 공급자 중심의 경제 철학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무엇이 당을 살리는지를 이제 사실 잘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사람 자르라고 그러는데 한번 보십시오. 민주당의 지금 대표가 잘려나갔던 사람이 들어와서 당 대표를 하고 있고, 그 잘려나갔던 사람이 국회 사무총장을 하고 있고, 물론 잠시 후에 들어오긴 하겠습니다. 일시적으로 잘려나갔던 사람이 지금 국회의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사람 자른다는 의미가 뭔지가 아주 분명한데 우리 정치에서 그걸 가지고 그게 개혁이라고 자꾸 이제 저보고 그걸 먼저 하라고 하니까 네네. 이제 제가 순서가 그렇지가 않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순서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는 시간이 되면 순서에 맞게끔 자르겠다는 말씀이신지요? 아니면 말하자면 필요하면 이 철학을 분명히 세우고 그 철학에 맞지 않으면 그 다음에 본인이 정리를 하시든가 아니면 뭐 당내에서 이거 이제 이런 철학에 입각해서 이분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공론이 형성될 수 있죠. 그때 이야기지. 그 말하자면 당에서 소요만 일으키고 결과적으로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얼마든지 되돌아올 수 있는 오히려 다른 정치에 의해서 그런 것을 먼저 하기엔 좀 곤란하다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차근차근히 하나씩 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정책실장을 지내셨잖아요. 예. 그리고 당시에 그 종부세가 이제 있었는데 그 종부세 원작자로 김 위원장을 꼽고 있는 의견들이 있어요. 뭐 원작자라기보다 이제 그 일을 많이 챙겼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입장에서 이번 종부세 관련해서 정부의 발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이렇게 봐야 됩니다. 부동산 정책은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보기에 이제 우리의 이게 부동자금의 문제인데 부동자금을 산업 쪽으로 빼주는 이렇게 산업 쪽으로 흐르게 하는 동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 부동산 정책이나 다른 모든 정책의 기본입니다. 그 돈이 산업 쪽으로 흘러가지 않으면 결국 부동산이 됐든 아니면 뭐 그림이 됐든 그 투기 시장으로 몰리게 돼 있거든요. 또 많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산업 정책을 통해서 돈을 산업 쪽으로 빼주는 게 우선인데 이게 지금 이 정부가 굉장히 약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부동산 대책으로 들어가면 여기서는 보면
우리가 공급 정책도 있고, 예. 또 그렇지 않으면 조세로 막는 방법도 있고, 대출 규제로 막는 방법이 있는데, 조세 부분이 이제 그 작은 부분 중에 하나 조세 부분인데, 여기 이제 종합부동산입니다. 종합부동산세입니다. 근데 이것도 부동산세에 이제 우리 부동산과 관련돼서 내는 세금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적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가 하면 다른 나라는 보유과세가 굉장히 높고 거래 관련 과세가 보유과세가 높고 거래 관련 과세가 낮습니다. 네. 그래서 거래하면 드는 비용이 적어서 시장에서 매물이 많이 나오게 해주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제 그게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종부세를 올리는 것은 이해할 만합니다. 예. 근데 당연히 뭘 내줘야 하는가 하면 거래 관련 과세를 낮춰서 전체적인 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이런 것이 이제 제가 보기에는 맞는데 예. 지금 이게 이제 거래 관련 과세에 관한 그 부분이 없이 예. 오히려 거래 관련 과세도 양도세를 강화한다든가 더 강화하면서 이게 보유과세도 높이니까 네. 이런 부분은 제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좀 이게 틀립니다. 이래 가지고는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부세 대책은 수긍을 하고 하지만 취등록세라든가 거래세는 더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신 거죠? 네, 이제 취등록세나 이제 양도소득세 같은 거래 관련 과세는 낮춰줘서 예. 세 부담을 그런 대로 이제 잘 맞추면서 균형을 맞추게 하면서 하면은 예. 시장 기능이 살아나는데 지금 양도세만 하더라도 양도세가 겁이 나서 매물을 못 내놓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옛날에 2006년도 저희들이 만질 때는 예. 취등록세를 낮춰줬죠. 거래세를 낮춰줬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책에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시절에 종부세와 관련해서 이제 타격이 상당히 심했고 정권까지도 이제 빼앗겼다라는 결과까지도 나왔다는 그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 그때는 그렇게 실패한 정책이 지금으로서는 종부세를 더 강화해야 된다 이런 여론들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우선 지금 실패의 의미가 이제 뭔지를 우리가 이제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네. 당시에 2006년도는 세계 전체가 다 똑같은 현상이었습니다. 모든 국가에, 그러니까 파리, 런던, 뉴욕의 맨하탄 이런 쪽이 전부 이제 말하자면 부동자금이 들어가서 막 전부 오를 때입니다. 네. 오히려 이제 그 당시에 한국의 부동산이 오른 점에서는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고 그러지만 비교적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가장 적게 오른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양상이 완전히 다른 게 다른 나라는 지금 부동산이 안정돼 있거나 아니면 오히려 하강 국면인데 우리만 지금 오르고 있는 겁니다. 예. 이제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이걸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서 잘 못 살피면 자꾸 엉뚱한 실수를 하게 됩니다. 예.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도 어제 비판을 하셨고 이번 종부세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이제 변화가 좀 더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전반적인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지금 내리십니까? 바로 이제 부동산 이야기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산업 정책이 좀 산업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키고 기업이 투자 의욕을 좀 키워가지고 이렇게 해야지만 돈이 이제 아까 산업 쪽으로 제가 흘러간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말은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지만 일단은 분배를 통한 성장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분배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정도를 가지고는 우리가 수출 주도형 경제나 그렇지 않으면은 이 소상공인이 굉장히 많은 아주 우리 경제 구조가 고용 구조가 아주 특이한데 이런 데는 잘 안 맞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환이 있어야 된다고 좀 보는 거죠. 그럼 그 부분에 대한 해법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해법은 역시 조만간 저도 이야기를 입을 좀 더 열려고 합니다만 해법은 역시 이제 결국 이 투자가 일어나게 해주고 그다음에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대단한 국민들 아닙니까? 굉장히 열정도 있고 창의력도 강하고 굉장히 성실한 국민들인데 이 국민이나 국민들로 구성한 기업이 뛰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뛰도록 해주는 부분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온통 규제로 묶어놓고 있는 이런 부분이 강한데 저는
이제 국민이 한번 다시 우리 제도약을 위해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뛸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오늘 오전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만나셨잖아요. 예. 예, 그 자리에서는 어떤 부탁을 하셨는지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눴습니다. 무슨 전속 고발권, 그런 것도 뭐 그런 문제. 그 다음에 뭐 지주회사의 모회사의 이제 투자 지분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예. 기침 시원하게 하시고요. 계속 지금 시간 남아 있으니까요. 제가 요즘 목이 안 좋아가지고. 예. 예. 대통령 지지율이 연일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야당의 지지율은 오르지는 않고 있어요. 예.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만큼 이제 우리가 국민들로부터 지지와 신뢰를 많이 잃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많은 분이 우리가 뭘 해도 아예 쳐다보지 않겠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것은 상대의 실수나 잘못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반사 이익을 얻겠다는 오히려 이런 거는 이제 없다라고 생각하고 예. 우리 자체의 이 어떤 혁신 노력 또 개혁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 오히려 그런 마음을 다잡는 기회로 삼으려고 합니다. 네. 다음 주 화요일 날 그 남북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예. 청와대 정무수석의 방문을 거절하셨던데. 예. 그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지요? 거절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오신다고 했는데 그날 제가 대구하고 구미에 일정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다음 날쯤 한번 연락하고 오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연락이 없었고요. 네. 그래서 거절한 거는 아니고요. 평양 정상회담에 뭐 좀 잘 갔다 오시고 또 그다음에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5당 대표 같이 가자고. 네. 그렇게 제안을 하셨는데, 네. 제가 진정으로 말씀드린 게, 이제 그때 말씀드렸습니다만, 협상의 주체는, 협상과 대화의 주체는 단순할수록 좋다. 그게 뭐 또 국회, 또 정당의 대표 이렇게 가서, 네. 한마디 말을 안 보탤 수가 없는데, 그런 경우에 그 협상과 대화에 잘못하면은 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협상과 대화의 주체는 단순할수록 좋다. 이렇게 저희들은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뭐 단순히 저희들 당 입장에서는 단순히 들러리 서기 싫다 이게 아니고 진정으로 협상과 대화의 주체는 단순할수록 좋다. 예. 가서 잘하고 오시라. 잘하고 오셔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면 우리도 거기에 있는 힘을 다하겠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남북 정상회담에 기업 총수 함께 가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하셨더라고요. 지금 이제 그 기업들이 압박을 안 받겠습니까? 이제 북한에 대해서 투자를 하라는 그런 일종의 압박도 받을 거고, 심리적으로. 네.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그렇게 이야기 안 한다 해도 그럴 거고. 그리고 지금 유엔 제재가 지금 있는 상황에 그렇다고 해서 투자를 쉽게 할 수도 없고 그런 엉거주춤한 상황에 기업인들 지금 그거보다도 우선 비핵화에 대한 약속을 받아오고 거기에 대해서 그 부분에서 결과를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네. 그것과 관련해서는 기업인들이 할 역할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모시고 가야 되나라는 이제 의구심입니다. 기업들이 그 불만을 좀 토로를 했나요, 야당 쪽에다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들었다는 분도 있고, 그렇긴 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한테는 없었습니다. 예. 지금 그러나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예. 중폭의 개각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인데요. 예. 도저히 이분은 안 되겠다 싶은 사람 짚어주시면 누구를 말씀하실까요? 제가 어떤 특정인을 특정 후보자를 제가 직접 거명하기는 제가 그렇습니다, 입장이.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면 대통령이 그런 어떤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7대 원칙 이런 거 결함사항 이런 거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실제로 또 이제 그런
그 원칙에 어긋나는 분들이 많이 그 후보로 지명이 되셨어요. 그래서 뭐 그렇다면 또 야당 입장에서는 그런 걸 다 짚어 나가야 되겠죠. 네. 위원장께서 개혁적 보수 많이 얘기를 하시면서 이번 주 활동에서 제가 좀 눈에 띄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구미산업단지를 방문하셨어요. 네, 예. 그런데 또 거기 가시면서 또 박정희 대통령 생가를 찾으셨는데 어떤 입장에서 가신 것인지를 좀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뭐 TK 지역이라서 간 건 아니고요. 네. 일단 지금 울산, 포항, 구미가 다 지금 굉장히 다른 데보다도 더 심하게 지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구미가 특별히 안 좋고 또 특히 문 닫은 공장들이 너무 많고, 네. 그래서 가서 그 민심도 좀 듣고 또 그다음에 실제로 문 닫은 그 공장들 좀 둘러보면서 우리 산업의 주소를 한번 살펴보자 하고 간 겁니다. 네. 간 김에 갔으니 당연히 뭐 거기 대통령 전직 대통령의 그 생가가 있으니까 들렀다 온 겁니다. 예.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시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주셨는데요. 예. 마지막으로 그 김성태 원내대표가 출산주도 정책을 강조를 했어요. 예.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산율이 워낙 떨어져 있고, 그러니 또 이게 우리의 미래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출산을 장려하는 네. 그 부분이 우리 국가의 미래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오랜만에 연결이 돼서 묻고 싶은 질문들이 참 많이 있는데 다음에 한 번 더 연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목이 안 좋아서 대단히 죄송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